정부와 국회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확대 방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에서 실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을 둘러싼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나눠서 낸다는 방침이지만 완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2조 원의 돈이 드는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부터 재원 마련 방안의 정당성까지 아침 토론에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중학교까지만 이 무상교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교육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하죠.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 학생들하고 초등학교 6년, 네. 그리고 중학교 3년 이렇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교육의 범위를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넓히겠다라는 건데 경제학자 측면에서 이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방향은 맞죠. 예. 네, 그리고 OECD 대부분 우리나라 빼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뭐 보니까 팩트 체크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시기, 그러니까 이제 뭐 방향은 맞는데 네네. 도입 시기가 1년 앞당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도입하는 이제 방법이죠. 이제 순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학년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이 타당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경제학적으로 단서를 다셔갖고 보면 네. 원래 교육이 조금 외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면은 주변을 대화하면서 주변을 더 깨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를 좀 쉽게 들려드리면은 예방 접종 같은 거예요. 사실 예. 교육이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보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맞는데 이 교육을 가지고 혹시 정치적인 어떤 개선을 했다면은 조건이죠. 했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시기,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성찰을 해야 되겠다. 이게 국민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분명한 건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거를 혹시 따졌다면 혹시란 말을 이제 붙였다고요. 그거는 굉장히 국민에 대해서 신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소장님, 사실 그 교직원 단체 같은 경우는 직접 학생들과 생활을 네, 이제 하니까 이 무상교육 결정, 고교 무상교육 결정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뭐 교원 단체는 정교조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수적인 교원 단체라고 평가되는 교총도 네. 네. 이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배경에는 이제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네. 지금 사실 고등학교 이 무상교육 문제가 공무원이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에서 사실 자녀 학자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각지대에 그쵸. 놓여 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뭐 영세한 그 자영업자. 사업장, 자영업자, 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지원이 안 됐던 네.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교원 단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무상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지지하고요. 사실은 이제 무상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교육이라는 용어에 더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OECD 지금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제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OECD 국가 전체가 고교 무상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자, 이렇게 4종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항목들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 문제는 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무상급식 문제는 뭐 해결이 돼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무상급식에서 밥값만 내고 반찬하고 국값은 따로 지불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좀 어색한 거거든요. 근데 네.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무상교육으로 지원하는데 뭐 특정 항목은 지불을 하고 특정 항목만 무상으로 하자. 이것은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렸듯이 무상급식을 하는데 뭐 쌀값은 무상으로 하고 반찬이나 국은
유상으로 돈을 내자 이렇게 하는 것과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무상 지원에도 고교교육 무상 지원이라면 그 해당하는 모든 교육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지 말씀하셨죠. 예. 입학금, 수업료, 운영비, 교재비 뭐 그런 정도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무상은 사실 말이 좀 거친데 기본 교육이 맞는 거죠. 기본 교육.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데 지원하려면은 네 가지는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첨언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네. 그동안 무상 교육이 안 돼 갖고 기본 교육이 안 돼 가지고 그동안 무슨 얼마나 좀 어지럽습니까? 무상 교복이라든지 무상 수학여행 이런 게 앞으로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빌미가 됐었죠. 무상 교육이 아니니까 고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이제 교복이라든지 뭐 수학여행, 학용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 취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국가 의존하는 것도 분수가 있죠. 예컨대 보면은 제가 그렇잖아요. 수업료 맞죠? 그다음에 운영비 맞죠? 입학금 맞죠? 교과서 그것까지 됐죠. 그다음부터 학부모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교복을 왜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그거를 갖다 지불합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정리를 좀 깔끔히 하자고요. 무상 네. 교육에 네 가지는 포함되되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나오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나오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는 신뢰고요. 네. 네. 소장님, 근데 사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사각지대가 있었잖아요. 네. 명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랬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부터 지원이 돼야 된다. 네. 도서 상간 지역이라든지. 예. 근데 이번에 사실 이번 룰은 올해 2학기 고3부터 시작해서 전체로 확산이 하는 거니까 네. 좀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지적도 일견 타당합니다. 근데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떤 식의 관점이 필요하냐면 사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이 시민들이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도 받고 또 노동을 해서 근로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고 다양한 어떤 의무들을 이행하는데 네. 그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네. 조금은 관심을 갖고 좀 국가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좀 과도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정부와 기재부 등은 혁신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좀 무리한 요구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조금 좀 쟁점을 좀 제가 좀 하나 좀 제기하겠는데 무상 고교 교육이요. 이거는 방향은 맞아요. 네네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방법론인데 아까 우리 전 소장께서 얘기했잖아요. 교육 격차,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소득층, 어떤 이제 교육비 부담. 그렇다면은 그 기준을 학년이 아니라 어떤 여건 내지 조건에 걸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왜 그걸 갖다가 제가 처음에 그 정치적으로 오해 여지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2011년, 2021년에 뭐가 있어요, 사실요. 총선이 있죠. 연결되잖아요, 보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라면은 그렇잖아요. 격차 해소, 그렇죠?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저소득층의 어떤 보조, 당연히 조건별로 해야 되는 거죠. 여건별로. 그러면 뭐 도서부터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도 뭐 좀 5대 광역시를 뺀 나머지부터 하고 그다음에 5대 광역시 넘어오고 이렇게 조건이 여건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학년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학년으로. 예. 그럼 고2, 고3 차이가 뭐예요, 사실요? 1년 빨리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그거는 조건에 어떤 차이가 될 수가 없어요. 여건이 나쁘니까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힘내세요. 이거는 말이 되지만은 1년 빨리 태어나서 왜 이게 보조가 되고 늦게 태어나서 왜 안 됩니까? 그거는 그러면 부모들한테 항의하겠네요. 왜 1년 좀 빨리 낳아주시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는 상황에서 투표권을 가진 고3부터 시행된다라는 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합리적 있다.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맞는데 왜 이걸 갖다가 조건을 왜 그렇게 학년으로 하느냐. 여건이나 조건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신 합리적 의심의 거죠. 여지가 있다. 네. 근데 사실 예. 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일견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고3이 네. 내년에는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니까 네. 총선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먼저 시작했다. 네, 뭐 그런 관점도 성립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고3 학생들에게 그걸 지원했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선거권을 가졌을 때 그럼 그 고교 무상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사실 우리 아이들 그 정도 그렇게 수준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어떤 걸 봤냐면 사실은 가장 많은 그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은 그 단계적으로 했을 때 혜택을 못 받고 졸업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3에게 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인원으로 보면 규모가 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겠고요. 실제 그리고 이제 그 무상교육 문제를 뭐 선거나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그러한 시각 자체가 사실은 또 이제 되게 정치적인 접근이고 교육 본질로 보면 그런 관점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2학기부터 고3이 이제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네. 사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있는 네. 뭐 저소득층이나 네. 한간 지역에 네. 있는 그런 좀 네. 여건이 안 좋은 네. 아까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네, 네. 여건이 좋지 않은 네. 아이들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지원을 못 받잖아요. 아, 그렇지 않은 게요. 지금 현재 5천억 원이 그 지원이 되는 분야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저소득층이나 네네. 상간이나 이렇게 힘든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근데 이미 상대적으로 네. 고3은 여건이 네. 되는 친구는 받는데 네. 못 받는 친구들이 이제 네. 고2 1학년, 2학년에 네. 있으니까 상대적인 네.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복지 혜택을 특수한 계층이나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만 국한시키는 것도 국가로서의 역할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잘 많잖아요. 살아도. 복지 정책 네. 중에 저소득층에 네. 타겟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많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좀 부유해서 경제력이 풍부해서 네네. 일시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다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과도기적으로 이제 선별적 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안배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현실과 같은 이제 제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경제학적으로 좀 봅시다. 기본적으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말이죠.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하면 좋죠. 못하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순리적이고 더 납득이 됩니까 지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건이 좀 못한 사람들한테부터 해주는 거죠. 선별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다 주는 거 맞잖아요. 따라서 선별적인 복지는 아니고요. 무차별적인 복지 맞아요. 보편적 복지 맞는데 적용하는 대상부터 우리가 한번 어떤 순서가 합리적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얘기한 거를 보고 제가 좀 약간 실소를 좀 금치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똑같은 그 맥락인데요. 이미 저소득층한테 많이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무상교육으로 좁혀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뭉뚱그리지 말자고요. 그다음 네. 또 하나 논리가 뭐냐면 도서 벽제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갖고 혜택이 적대요. 그럼 혜택이 적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논리를 얘기하더라도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시라고, 설득력 있게. 그게 안 되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치 발언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겁니다. 유권자들이 세금 내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 또는 계산에 의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았다면은 납세자한테 큰 신뢰가 되는 거죠. 보면은. 네. 그걸 예. 분명히 하자고요. 네네. 자, 그럼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분명히 해요. 이 단순한 무상교육을 넘어서 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참 그걸 보고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 네.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도 혜택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뭐냐면 고3에 재학 중인 가구가 155만 원의 혜택을 받아요. 그걸 나누면 13만 원이에요. 그러면 조건이죠. 그러니까 고3 혜택을 받는 가정이 있다면은 13만 원에 해당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모든 무슨 그 13만 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요. 이것도 보면은 팩트는 맞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왜곡을 한 거죠. 13만 원 다 이렇게 다 우리 4명 다 좀 보조받는 게 아니에요. 고3이 있어야지만은 될 거 아니에요 보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효과라는 얘기를 써갖고 피해 나가지만은 사실은 이건 아니고 인카인드라고 그러죠. 현물로 보조해요. 현물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중산층에 무슨 13만 원씩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전광부여예요. 네. 네. 그러면 안 일단 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재원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돈이죠. 네. 돈이 네. 있어야 뭐 지원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전면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이 시행이 되면 연간 한 2조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돈을 정부와 지자체 또 교육청이 나눠낸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분담 비율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세계 주체가 나눠서 내야 되겠죠. 국가는 분명히 이익을 이제 그다음에 또 당사자니까 뭐 교육청 그다음에 네네. 이제 지역에 지자체도 있는, 네. 조금 더 보면은 이제 5%만 지자체고 나머지 이제 95%를 이제 국가하고 이제 교육청 절반씩 낸다고, 나눠내는데 네.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은 이제 분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무상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고교의 어떤 질의 어떤 그 교육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중요한 것이 모든 예산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무상 교육 한다고 해서 무상 교육이 고교 교육의 질을 올려줍니까? 그거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은 돈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아,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럼요. 그렇죠. 연결되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면 돈만 주면 다 해결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게 국가가 또 돈 줬다고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할까 봐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대고 물러나셔야 된다고요. 교육부는. 그걸 아니고 무슨 뭐 교과 과정도 사실 더 급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4차 산업 가르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도대체 말이죠. 그 돈으로만 도대체. 그게 조급한 정책이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예. 돈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려면 국가가 이제 책임하에 국가 주도로 경제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시도교육청의 이제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앙 정부에 집권된 이 교육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완하지 않으면서 이양을 하지 않고 이 재정 부담은 또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권한도 이양하면서 재정 부담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작년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연간 19조 5천억 원이 사교육비로 지출이 네. 되고 있는데 네. 그럼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느냐 봤을 때 지금 현재 2조 원 투입하는 거 가지고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재원 부담에 대해서 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사교육비가 19조 5천억, 2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과연 공교육에 2조 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이 이게 좀 무리한 요구냐라는 측면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게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제2누리과정 사태가 네.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 5세 대상 영유아 무상보육을 만 3, 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가 이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교육청의 모든 재원 부담을 맡기면서 이 갈등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사태, 재현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만 3세에서 5세 그 유치원 누리과정 그 예산을 집행할 때도 사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네.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지방 그 교육 재정 그 기부금법이 있는데 그 발의도 된 상태인데 이 비율도 시도교육감에서 요구하는 그 비율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것을 집행을 해야 그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근데 책임지고 국가가 집행을. 책임진다. 그러면 사실 지방자치 왜 합니까? 국가 책임 있죠. 하지만 국가들은 모든 걸 다 하고 지방자치 사실은 교육도 지방자치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지금 편성됩니까? 학생 수에 비례할 텐데 지금 학령 인구가 무지하게 줄고 있어요. 그런 걸 고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부금률을 높여가지고 무조건 지방에 내려보내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교육 수요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누가 부담할까? 국가에 그럼 뭐 그러면 포기하자고요. 국가에 다 모든 걸 위임하고 일임하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지방 자치에 해당되는 지방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뭐죠? 책임지는 교육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주체하는 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반하는 건 맞는데 그걸 갖다 자꾸만 국가로 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청은 그 노력도 안 하고 국가에 의존하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건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또 두 분의 입장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경원 소장, 조동근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